안녕하세요, 여러분. 대한민국 전 국민의 건강한 삶을 응원하는 팟캐스트 에너지 지직입니다. 벌써 세 번째 만남입니다. 오늘의 에피소드는 살찌는 체질, 기초 대사량입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로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 정말 흥미로운 내용이 많더라고요. 그걸 바탕으로 기초대사량의 세계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특히 그거 있잖아요. 물만 마셔도 살찌는 것 같다는 그 느낌. 아, 그거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네, 그 느낌의 정체가 뭔지 오늘 한번 속 시원하게 이야기 나눠보시죠. 좋습니다. 사실 저도 자료 보면서 내 얘긴데 했던 부분이 많았어요. 나름 적게 먹는다고 생각하는데 체중은 그대로거나 오히려 늘 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막 나는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할까 자책하게 되고. 맞아요. 아니면 친구랑 비슷하게 먹는 것 같은데 나만 살이 더 찌는 것 같고 괜히 억울하고 속상하고. 네네, 그런 경험들. 이런 고민의 중심에 바로 기초대사량, 영어로는 BMR이라고 하죠. 이게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기초 대사량. 들어는 봤는데 정확히 뭐죠? 기초대사량이요? 이건 뭐랄까, 우리가 그냥 정말 가만히 있을 때 숨만 쉬고 심장이 뛰고 또 체온을 유지하는 것처럼요. 그냥 살아 숨 쉬는 것 자체에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라고 보시면 돼요. 생명 유지에 꼭 필요한 에너지군요. 가만히 있어도 칼로리가 소모된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내주신 자료에도 있었는데 60kg 여성분 기준으로 보면 하루에 약 1300에서 1400칼로리 정도. 그 정도가 그냥 소모되는 거예요. 와, 생각보다 꽤 많은데요. 그냥 누워만 있어도 그 정도 에너지를 쓴다니. 우리 몸 참 신기하네요. 그렇죠. 정말 쉴 새 없이 일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요, 그 물만 마셔도 살찐다는 느낌이 단순히 그냥 나는 기초대사량이 원래 낮아. 이걸로만 설명되지 않는다고 자료들이 지적하더라고요. 좀 더 복잡한 문제인 것 같아요. 맞아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유전적인 거나 성별, 나이 이런 것 때문에 선천적으로 기초대사량이 좀 낮은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다른 중요한 요인들이 있습니다. 다른 요인들이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의외로 내가 뭘 얼마나 먹는지 잘 모르는 경우예요. 섭취량 착각이라고 할 수 있죠. 섭취량 착각이요? 네. 무심코 집어먹는 간식이라든지 아니면 음료수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칼로리를 생각보다 놓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듣고 보니 그럴 수 있겠네요. 식사 외에 먹는 것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활동량 부족. 이건 다들 짐작하시겠지만 특히 현대인들 오래 앉아 있잖아요. 이런 생활 패턴이 에너지 소비를 확 줄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여러 자료에서 아주 강조하던 게 있었어요. 그 극단적인 다이어트의 함정. 칼로리를 확 줄이면 몸이 절전 모드로 들어간다는 비유가 되게 와닿았어요. 네. 그거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아주 정확하게 짚어주셨어요. 우리 몸은요, 갑자기 칼로리가 확 줄어들면 이걸 생존의 위협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어떻게든 에너지를 아끼려고 하죠. 그게 바로 기초대사량이 떨어지는 결과로 나타나는 거고요. 몸이 스스로 방어하는 거네요? 위기 상황이라고 느끼니까. 맞습니다. 근데 더 흥미로운 건요, 이때 우리 몸의 식욕 조절 호르몬에도 변화가 생긴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아요. 호르몬이요? 네,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렙틴이라는 호르몬은 줄어들고요. 반대로 배고픔을 느끼게 하는 그렐린이라는 호르몬은 늘어난다는 거예요. 와, 그럼 더 배고프고 먹어도 만족은 잘 안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나중에 폭식으로 이어질 위험이 커지는 거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분비도 늘어나서 대사에도 안 좋은 영향을 주고요. 악순환이네요, 정말. 게다가 더 충격적이었던 건 에너지가 부족하면 우리 몸이 근육까지 분해해서 에너지원으로 쓴다는 거였어요. 맞아요. 그것도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근육이 줄어들면 기초대사량은 더 떨어지게 되니까요. 근육이 줄면 기초대사량이 더 감소한다. 네. 물론 이제 어떤 자료, 헬스 경영 언급 부분에서는 근육 1kg이 소모하는 칼로리가 한 13kcal 정도로 전체 기초대사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절대적인 건 아니다 이렇게 보기도 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근육 손실을 막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줄어들면 단순히 칼로리 소모 문제를 넘어서 전반적인 몸의 활력 자체가 떨어지거든요. 그렇군요. 단순히 굶어서 빼는 다이어트가 왜 장기적으로 실패하기 쉬운지 이런 몸의 반응들을 보니까 확실히 이해가 되네요. 네, 바로 그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되게 흥미로웠던 게 기초대사량의 생애주기였어요. 보통 막 10대, 20대 때가 제일 높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그렇죠. 활동량도 많고 하니까. 근데 자료를 보니까 생후 1년 된 아기의 기초대사량이 성인보다 무려 1.5배나 높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정말 의외였어요. 네, 저도 그 부분 보고 상당히 놀랐습니다. 아기들의 신진대사가 그만큼 어마어마하게 활발하다는 거죠. 몸이 막 자라나야 하니까요. 그러다가 이제 20대까지는 서서히 조금씩 감소하고요. 20대부터 한 50대까지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가 된대요. 아, 20대부터 50대는 안정기군요. 네. 그러다가 60세 이후부터는 이제 노화 때문에 근육량도 좀 줄고 세포 활동도 좀 둔화되면서 매년 한 0.7% 정도씩 아주 완만하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분석되어 있었습니다. 노화랑 확실히 관련 있네요. 그렇죠.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변화 과정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원인을 알았으니 해결책으로 넘어가 봐야죠. 이 중요한 기초대사량을 좀 건강하게 관리하려면 우리가 뭘 해야 할까요? 자료들에서는 어떤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었나요? 네. 여러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핵심은 결국 지속 가능한 건강한 습관이었어요. 막 단기간에 뭘 하려는 게 아니고요. 첫 번째로는 굶지 말고 영양 균형을 잘 맞춰서 똑똑하게 먹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똑똑하게 먹는다.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특히 아까 말씀드린 근육 손실을 막기 위해서 단백질 섭취가 매우 중요하다고 나와 있었어요. 보통 체중 1kg당 최소 1g 정도는 먹는 게 좋고 만약 근육량이 좀 적으신 편이라면 1.2g에서 1.6g까지도 권장하더라고요. 아, 단백질이 정말 중요하군요. 닭가슴살이나 생선, 콩, 두부 같은 거요? 네, 맞습니다. 그런 좋은 단백질들을 챙겨 드시는 게 좋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건강한 지방이랑 식이섬유예요. 이것도 여러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나왔어요. 아, 지방도 먹어야 하는군요. 다이어트 한다고 막 피하는 경우도 많은데? 네, 무조건 피하는 게 아니라 건강한 지방을 먹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면 올리브유나 견과류, 아보카도 같은 거요. 이런 것들이 우리 몸의 호르몬 균형을 잡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호르몬 균형이요? 아까 식욕 조절 호르몬 얘기도 했었죠. 그렇죠. 그리고 식이섬유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포만감도 주고 장 건강에도 좋고 이것도 호르몬 조절에 도움을 주고요. 통곡물이나 채소, 과일 충분히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물 충분히 마시는 건 기본 중에 기본이고요. 네, 물 마시기.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식사를 거르지 않고 규칙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몸이 에너지가 안정적으로 들어오는구나 하고 느껴서 그 절전 모드에서 벗어날 수 있거든요. 굶지 않고 규칙적으로 영양 갖춰서 먹는 게 핵심이군요. 그럼 운동은요? 근육 지키는 거요? 네, 당연히 중요하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근육량 자체가 기초대사량을 막 극적으로 높여주진 않더라도 이게 줄어드는 걸 막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스쿼트나 푸시업 같은 그런 근력 운동을 일주일에 한 3에서 4번 정도 꾸준히 같이 해주시는 게 좋다는 제안들이 많았어요. 어떤 연구에서는 이렇게 하면 BMR이 10% 증가하는 효과도 있었다고 하고요. 오, 10%면 꽤 큰데요? 꾸준히 하면 효과가 있겠네요. 네,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활 습관 개선인데요. 이건 어쩌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죠. 생활 습관이라면 잠 자는 거? 이런 건가요? 맞습니다. 충분한 수면. 보통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자는 게 좋다고 하죠. 이게 호르몬 균형 맞추고 스트레스 관리하는 데 필수적이거든요.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 자체도 정말 중요해요. 만성적인 스트레스, 예를 들어 다이어트에 대한 강박 같은 것도 포함해서요. 이런 스트레스가 코르티솔 분비를 계속 촉진시키면 결국 대사를 방해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잠 잘 자고 스트레스 덜 받고 잘 챙겨 먹고 운동도 하고 어찌 보면 다 아는 얘기 같기도 한데 이걸 기초대사량이라는 관점에서 보니까 새롭게 느껴지네요. 네, 맞아요. 결국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기초대사량 관리는 단순히 그냥 칼로리 숫자 계산하고 막 의지력으로 버티는 그런 싸움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접근 방식은 한계가 명확합니다. 오히려 우리 몸의 복잡한 시스템, 호르몬이라든지 아니면 세포 안의 미토콘드리아 같은 에너지 공장들, 이런 것들을 좀 더 깊이 이해하고 전체적인 시스템을 건강하게 만드는 쪽으로 생각을 바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정확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저희가 자료들을 통해 얻은 핵심적인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기적인 체중 감량에 너무 매몰되기보다는 장기적으로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어가는 것, 그게 훨씬 중요하죠. 자,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소중한 자료들 덕분에 기초대사량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게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양한 연구 결과와 분석들을 쭉 살펴보니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졌어요. 우리의 기초대사량은 그냥 딱 정해진 운명 같은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매일매일 어떤 선택을 하고 또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가꿀 수 있는 정원 같은 걸까요? 여러분은 기초대사량이 높나요? 해볼 만한 대사량 늘리는 법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에너지 지직이었습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 클릭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Hands up high, let the sparks ignite. Energy, we're shining so bright.